수려한 외국인 여성이 한국의 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화를 내고 있는 광경을 보면서 주변에는 마치 영화 촬영이 이루어지는 듯한 분위기가 흐릅니다. 외국인 스태프들이 이곳저곳에서 카메라를 들고 다니며 작업을 하고 있고, 멀리서는 한국인 학생들이 이 풍경을 구경하기 위해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한국인 선생님이 촬영 스태프들을 뚫고 외국인 여성에게 다가가며 소리를 질러댑니다. 그녀는 경악한 표정으로 선생님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과연 이 영화 촬영을 위해 한국의 고등학교에 온 외국인 배우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영화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엘리샤라고 합니다. 얼마 전 저는 한국의 고등학교 교실을 배경으로 하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인생에서 처음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영국에서는 아직 엄청나게 이름이 알려진 배우는 아니지만 저는 그래도 영국의 독립 영화들에서는 꾸준히 사랑을 받던 배우였는데, 뜬금없이 별로 알려지지 않은 한국에서의 촬영이라니 저는 그다지 반갑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영국의 감독님께서는 최근 한국이 나오는 장면을 넣거나 한국을 배경으로 진행되는 영화들이 관객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면서 급작스럽게 한국에서의 장면을 추가하셨고, 저에게 강제적으로 한국 촬영을 계속해서 부탁하셨는데요. 평범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 역할을 연기하던 저는 도대체 왜 한국 고등학교 교실의 장면이 필요한지 이해가 되지 않았으나, 소속사와 감독님의 강한 압박으로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3년 동안 같이 일하던 매니저는 요즘은 다들 한국으로 여행을 가려고 하는 것이 하나의 트렌드인데 저보고 왜 그렇게 한국을 싫어하냐고 묻더군요. 어렸을 때부터 아역 배우로 활동해 성인이 되고 난 후에도 배우의 길에만 집중해오던 저는 작품 활동 때문에 해외여행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태였고, 그래서 그런지 영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모두 후진국으로 느껴질 뿐이었는데요. 그런데 매니저와 함께 촬영을 위해 처음 한국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저는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당시 저는 상당히 늦은 시간에 한국의 공항에 도착했었는데, 충격적이게도 한국의 인천공항에는 늦은 시간임에도 공항 내부에 외국인과 한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이미 8시를 넘어 자정으로 향하던 시간이었는데 한국의 공항에는 낮과 다름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보였고, 저는 매니저에게 이 사람들은 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냐며 화를 낼 수밖에 없었는데요. 제가 태어나고 자란 나라인 영국에서는 저녁 7시가 넘으면 자동으로 공항 치안을 강화하기 위해 공항 내부에서 사람들의 통행을 제어하거나 지나가는 관광객들을 불시에 붙잡고 소지품 검사를 해서 공항 자체에 사람이 별로 없는 것이 현실인데, 한국의 공항은 이러한 영국 공항의 모습과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영국에서는 범죄자들의 시간으로 일컬어지는 저녁 9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이었음에도 인천공항에는 사람들이 빽빽한 것도 모자라 매우 어린 한국인 아이들도 공항 내부를 자유롭게 뛰어다니며 축구공 놀이마저 하고 있더군요. 저는 설마 하는 마음에 매니저에게 한국의 치안이 영국보다 더 안전해서 이런 광경이 보이는 것이냐고 물어보았고, 매니저는 저의 질문에 웃음을 터뜨리더니 한국에서는 늦은 시간과 치안은 전혀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와 안전의 나라와 다름없다며 이해할 수 없는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영국이 전 세계에서 최고로 아름답고 살기 좋은 선진국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 순간 저의 모든 상식이 파괴되는 기분이 들었고, 왜 감독님이 한국에서의 촬영을 주장했는지 저는 조금씩 이해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촬영은 바로 다음 날이었기에 저는 조금 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알고 싶었고, 곧바로 매니저를 설득해 저희의 촬영이 잡혀있는 한국의 고등학교 촬영장으로 향했습니다. 매니저는 촬영장으로 가는 방법에는 차를 타고 가는 방법도 있기는 하지만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알고 싶다면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자고 했고, 저 또한 매니저의 말에 묘한 설득력을 느껴 곧장 지하철로 걸어갔는데요. 특이하게도 한국의 공항은 지하철과 연결되어 있어서 단 한 개의 무빙워크만 통과하면 되는 신기한 구조로 되어 있었고, 영국의 불편한 교통을 가진 공항과 전혀 다른 한국의 공항 교통 인프라에 저는 큰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여행을 하고 오더라도 한국의 공항 인프라 시스템이라면 집으로 가는 길이 매우 가벼울 것 같았고, 실제로 공항의 한국인들 대부분이
행복한 표정으로 저처럼 지하철을 타러 걸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지하철의 승강장으로 계단을 내려가고 있던 바로 그 순간, 저는 발을 잘못 내딛어 계단에서 미끄러지게 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옆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바를 잡아 몸에 부상은 없었지만, 저는 저에게 제일 소중한 난시용 안경을 발로 밟아버리는 대형 사고를 저지르고 말았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난시라는 증상을 가지고 있던 저에게 난시용 안경은 팔과 다름없을 정도로 소중했고, 안경이 깨진 바로 그 순간 저의 눈에는 모든 사물이 두 개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대본 촬영이 시작되었을 때에는 모든 시나리오를 숙지하고 가기에 안경을 빼더라도 지장이 없었지만, 만약 난시용 안경이 없다면 저에게 일상생활은 불가능에 가까운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는데요. 또한 더욱 위기였던 것은 저와 매니저가 여분의 난시용 안경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매니저 또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눈앞에 펼쳐진 저의 모습과 상황에 좌절할 수밖에 없었고, 저는 너무나 당황스럽고 앞이 잘 보이지 않아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었는데요. 특히나 저의 난시용 안경은 영국에서 특수 제작으로 6개월에 걸쳐 제작했던 것이었기에 영국에 있는 소속사에 부탁하는 것도 의미가 없는 순간이었고, 결국 저와 매니저는 지하철 계단에 주저앉아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의 매니저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는데요. 매니저는 휴대폰을 들어 번호를 확인하더니 약 1년 전 한국에 이민을 갔었던 친구라면서 아마 자신이 한국으로 온 걸 알고 친구가 전화한 것 같다며 급작스러운 통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화기애애하게 근황을 주고받던 매니저는 지금 저희가 처한 상황까지 그 친구에게 통화로 설명을 해줬는데, 갑자기 매니저는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몰라도 얼굴에 화색이 돌기 시작했는데요. 곧바로 통화를 끝낸 매니저는 갑자기 저에게 한국의 친구가 믿을 수 없는 상황, 해결법을 알려줬다면서 저의 손을 이끌고는 어딘가로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한국에 관심이 많아 한국어도 조금 알고 있던 매니저였기에 저는 그에게 의지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상하게도 매니저는 지하철역 앞에 있던 평범한 안경점으로 들어갔는데요. 그 순간 저는 영국에서 6개월이 걸려서 만든 난시용 특수 안경인데 여길 왜 들어오냐면서 매니저에게 화를 냈는데, 매니저는 잠깐 있어 보라며 안경점 한국인 직원에게 사정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졌는데요. 매니저는 저에게 한국의 안경점에서는 특수한 난시용 안경도 1시간 정도면 완성이 가능하다며 곧바로 저에게 시력 검사를 받으라고 했고, 저는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매니저의 손을 뿌리치며 그게 무슨 소리냐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알고 봤더니 한국에서는 말도 안 되는 안경 압축과 특수 제작 렌즈의 기술로 영국에서는 6개월이 걸리는 난시용 안경도 단 1시간이면 제작할 수 있었고, 심지어 안경점에 있던 한국인 안경사부는 요즘 난시인 사람들이 많아 난시용 표준 안경도 이미 제작이 되어 있다며 급하다면 20분으로도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그 순간 저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한국인 안경사분에게 휴대폰 번역기를 통해 영국에서는 6개월이 걸렸는데 지금 장난치는 것이냐며 질문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안경사분은 뿌듯한 미소만 보이시더니 곧바로 저를 앉히고 시력 검사를 진행했고, 실제로 약 30분 뒤 저의 시력에 딱 맞는 맞춤 난시용 안경을 건네주셨는데요. 그런데 매우 놀라운 사실은 한국에서 만든 난시용 안경을 쓴 순간 영국에서 제작한 안경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세상이 또렷하게 보였다는 사실이며, 심지어 두꺼운 렌즈 압축으로 인한 두통까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의 놀라운 안경 제작 기술력에 기겁을 할 수밖에 없었고, 저의 SNS 계정에 한국의 안경점에서 겪은 일을 사진과 함께 올리게 되었는데요. 역시나 영국에 있던 저의 영화배우 친구들은 처음에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며 반응을 했는데, 제가 안경을 쓰고 있는 사진을 추가로 올린 순간 여론은 완전히 반전되며 폭발적인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이 영국의 6개월이 한국의 1시간으로 변하는 기적의 순간이었고, 저는 한국에서는 이러한 모든 것이 평범한 일상에 불과했다는 사실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말도 안 되는 기술력을 가진 나라라는 것을 인정하고 말았는데요. 이러한 모든 상황이 끝나기까지 1시간도 걸리지 않았고, 매니저 또한 뿌듯한 표정을 보이며 이곳이 바로 한국이라며 마치 자신이 한국인이 된 듯 한국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안경점에서 맞춘 난시용 안경을 쓰고 나와 한국의 길거리를 처음 마주하게 되었을 때 저는 인생에서 두 번째로 놀라게 되었는데요. 매우 늦은 시간이었지만 한국의 길거리에는 어둠이 전혀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낮보다 더욱 밝은 알 수 없는 에너지를 가진 한국인들이 길거리에서 공연을 하거나 야외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위험한 치안으로 평가되는 영국에서는 저녁 시간이 되면 사실상 자유가 통제되는 것이 현실인데 한국인들은 이러한 제약 자체가 없는 듯 모두가 자유롭게 저녁 여유 시간을 즐기고 있었고 저는 그 순간 한국인들의 시간이 영국보다 2배는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추가적으로 깨닫고 말았죠. 그 이후 한국에서 겪은 모든 상황들은 저에게 정말 영화에서나 보던 신세계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특히 매니저와 함께 최종 촬영지인 한국의 고등학교에 도착했을 때 저는 기겁하고 말았는데요. 바로 다음날 있을 촬영 때문에 감독님께서는 먼저 촬영장에 도착해 촬영장 세팅을 하고 계셨는데 저를 보자마자 반가운 인사를 건네시더니 한국의 고등학교 이곳저곳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감독님과 함께 촬영 배경지인 한국의 고등학교 교실로 들어간 순간 저는 상당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생 동안 영국이 선진국이라고 생각해오던 영국의 교실과는 너무나 다른 학교 교실의 모습이 저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평범한 한국 고등학교의 교실 내부에는 매우 깨끗한 수납형 책상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물론 시스템 에어컨과 가습기, 심지어는 오래 공부하는 학생들의 폐 건강을 위한 최신식 공기청정기까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영국의 학교 교실에서는 부족한 예산 때문에 책상까지 수십 년이 된 것을 쓰고 낡은 것은 아예 못으로 수리를 해서 쓰고 있는 가난한 현실인데 한국은 이것과 상황이 반대였어요. 특히나 살면서 이름만 들어보았을 뿐 처음 본 공기청정기라는 제품은 저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한국의 고등학교 교실에서는 날씨에 상관없이 쾌적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져 있었고 이런 환경은 영국의 교실에서 에어컨도 없이 땀을 흘리며 공부를 하고 추위에 떨며 밥을 먹어오던 저에게 큰 충격을 주고 말았는데요. 특히나 더욱 신기했던 것은 한 교실뿐만 아니라 한국의 고등학교 교실 수십 곳에 이런 비싼 제품들이 기본적으로 설치가 전부 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촬영 현장을 구경하던 한 한국인 학생에게 손가락으로 공기청정기와 에어컨을 가리키며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는데 한국인 학생은 갑자기 이상한 표정을 짓더니 저를 이끌고 교실 바로 옆 화장실로 들어갔는데요. 그리고 한국 고등학교 화장실에 들어간 순간 저는 한국이 말도 안 되는 선진국이라는 사실을 또 한 번 뼈저리게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육의 환경은 선진국의 척도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데 한국의 고등학교 화장실 내부에는 이름만 들어보았던 비데라는 시스템과 손을 자연 건조할 수 있는 고가의 핸드 건조기, 심지어 물을 틀면 온수마저 바로 나오고 있었는데요. 영국에서는 아무리 비싼 학비의 고등학교라고 해도 화장실이 너무 더러워서 사용할 수가 없을 정도인데 한국은 이러한 청결도에서도 깨끗한 것도 모자라 설치되어 있는 모든 공공제품들이 엄청난 부자의 나라와 복지 시스템이 아니라면 절대 할 수 없는 엄청난 미래지향적 선진국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살면서 비데를 처음 본 저는 그 신기함에 계속해서 살펴볼 수밖에 없었고 물을 틀자마자 나오는 따뜻한 한국 학교의 온수 시스템은 저를 기겁하게 만들었는데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제로 영국의 고등학교에서는 온수뿐만이 아니라 수도관이 나오는 시스템마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서 찬물이라도 쓰려면 학교 급식실까지 가야 되는데 한국은 그저 화장실에서 물만 틀면 따뜻한 물이 쏟아져 나오더군요. 저의 옆에 있던 매니저에게 한국이 이렇게 부자의 나라였냐며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말을 건넸고 매니저는 그러길래 요즘 한국 여행이 인기가 많다고 하지 않았냐며 마치 자신이 한국인인 듯 뿌듯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에서는 평범한 고등학교에 불과했지만 저에게는 영국의 5성 호텔과 다름없는 최첨단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호텔과 똑같았고 실제로 촬영 현장을 구경하고 있던 한국인 학생들은 상당히 키도 크고 부자처럼 보이더군요. 어렸을 때부터 배우로 활동하던 저도 어디서 키가 작다는 말을 들어보지는 못했는데 평범한 한국인 학생들은 저보다 나이가 훨씬 어렸지만
키가 저와 비슷하거나 더 큰 학생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한국에 대해 잘 알고 있던 저의 매니저는 요즘 한국의 고등학교 급식에 대한 인기를 모르냐며 영양학적으로 균형 잡힌 급식을 제공하는 나라는 아마 한국밖에 없을 것이라는 말과 함께 한국 남자들의 키는 더욱 더 크다고 했는데요.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모르던 사이 한국은 영국을 이미 앞질러 세계적인 나라로 성장해 있었고, 이러한 결과들은 한국인들의 외형과 한국의 학교와 같은 공공시설들에서 하나둘씩 드러난 듯 보였습니다. 그 후 촬영을 진행하면서도 저는 한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들에 놀라게 되었는데요. 촬영 중간마다 밥을 학교에서 해결해야만 했는데 저는 바로 그때 살면서 한국의 배달이라는 시스템을 처음 겪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스태프들이 한 번에 밥을 빠르게 먹기 위해서는 시간을 절약해야만 했는데 바로 그때 한국이라는 나라를 조금이나마 알고 있던 저의 매니저는 한국에서는 휴대폰 하나로 음식 주문부터 배달까지 전부 가능하다면서 단 10분도 되지 않는 시간 만에 10명이 넘는 스태프들의 밥을 주문하더군요. 휴대폰 하나로 음식을 주문할 수 있는 편리함은 제가 살면서 겪어본 편리함 중 최고로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영국에서 영화 촬영을 할 때면 이러한 배달 시스템이 없는 것은 물론 제대로 된 편의점마저 문을 열지 않아서 항상 과일과 빵으로 식사를 때우고는 했는데 한국에서는 이럴 필요 자체가 없었는데요. 한국인들은 이러한 배달 시스템을 매일매일 숨쉬듯이 사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은 영국에서 태어난 저에게는 마치 불합리한 상황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한국이라는 나라는 단순한 나라의 매력을 떠나 금방 살기에 너무나 편리한 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구축되어 있었는데요. 또한 한국은 이미 편리함의 단계를 넘어 더욱더 효율을 추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것 같았고, 고등학교 교실의 공기청정기나 에어컨이 그 증거들처럼 보였습니다. 그 후 약 한 달 동안 한국에서 지낸 저는 모든 촬영이 끝난 지금 추가로 일주일의 휴가를 제공받아 한국에서 여유를 즐기고 있는데요. 한국인들에게는 그저 평범한 하루에 지나지 않겠지만 영국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편리한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는 한국은 저에게는 천국과도 같은 장소이기에 오늘도 한국인들의 삶이 그저 부러울 따름이네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듣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게 전부입니다. 모두가 건강하길 바랍니다.